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문입니다. 예. 그, 오늘, 하루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스피는 조금 오르는데, 코스닥은 살짝 좀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번 주만 지나면, 양도세 회피 물량, 관련된, 뭐 약간 이상한 수급이, 좀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고 표현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개인 쪽이 많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코스닥은 지금이 약간 사들어 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수목금 정도, 화수목 정도. 금요일부터는 목금 또 올라갈 수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소위 연기금의 투자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받고 어쩌면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좀 모아 나가야 된다라는 제 기본적인 입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오늘 방송은 굉장히 짧게 할 겁니다. 굉장히 짧게 할 거고 제가 이제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느냐.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느냐. 내년을 위한 겁니다. 이거. 올해 말고 내년. 그러니까 내년을 위한 거면 사실 올해 포지셔닝을 좀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런 거 좋아요라고 해서 갑자기 그게 막 폭등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한가죠. 거의 하한가입니다. 거의. 하한가라고 봐야 되죠. 이것은. 자, 차트를 보면 저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사업이라는 것은 금융에 관련된 사업이고 저도 고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제 프로필을 보여주시면 저는 마지막에 현대증권 아시아 대표를 하다가 이제는 맨 마지막에 8번 보시면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소매 고객이라고 그러죠. 일반 투자자 고객들한테 투자 아이디어나 전략을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HTS를 보여주시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오늘 거의 하한가 같죠. 오늘 몇 퍼센트 시작했습니까, 이게? 오늘 시작이 마이너스 한 6, 7%에서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가가 마이너스 5.41로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이게 말씀을 드린 후로 한 105% 정도 올라갔는데, 저희 고객분들 위주로 하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 에셋 벤처 투자가 만약에 한 100억 정도를 투자했다. 아니면 200억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10배를 벌었으면 1000억, 2000억을 벌었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적으로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1000억을 더 더하면 2000억이고 또 1000억을 더 더하면 3000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3천억 정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PER이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시가총액이 1조 1천이었으니까 한 3.5배 그러면 좀 더 올라갈 룸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걸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오늘 이렇게 하한가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요거는 마이너스 5%가 시작할 때 그때 물론 중간에 조금씩 팔았습니다.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물론 어저께 최고가인 22,200원에 이것을 완전히 다 정리하라 그랬으면은 그거는 넘버원이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니까 우리는 사실은 넘버 투 전략 차선책을 선택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5, 6% 정도의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챙기긴 했지만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빠지냐 보면 실제적으로는 미래에셋그룹이 뭐 3, 4천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2천억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한 40억 분이 투자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40억을 투자했으면 400억을 번 건데 400억이면은 내년에 1,000억 벌 거가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 1,400억을 벌 것인데 1,400억에 1조 1천의 시가총액이면 PER이 뭐 7, 8배. 그러니까 금융회사니까 이거는.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의 이슈인 것 같아요. 판단. 얼마나 잽싸게 판단하고 재빠르게 판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아마 제 방송을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어저께가 아니라 아마 그저께나 그저께 많이 파셨을 것 같습니다. 맞죠? 맞으면 1번 쳐주세요. 네. 그렇죠? 맞으면 1번 주세요.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나 그저께 파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제 말씀대로 사신 분들이 있으면. 맞죠? 맞으면 1번 아니면 자기가 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한번 쳐주시겠어요? 나는 대충 얼마에 팔았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피하지 말고 쳐주세요. 저도 한번 그래야지 또 좋은 방송이 되니까. 네. 분명히 숫자가 나올 텐데.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퀄리티가 좋죠.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말씀들이 없으시네. 네. 오늘은 좀 방송을 제가 사정상 좀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어떤지, 다시 투자 심리는 살아나고 있는지, 한 3, 4주 전에 얘기했던 51선을 맞고 올라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경기 사이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피 차트와 50일 평균선을 한번 볼게요. 뭐 제가 그래도 뭐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12월 18일 불과 며칠 전에 CPI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코스피 차트는 51선을 찍고 드디어 이제 재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CPI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데이터가 충족되지 않는 CPI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오라클 문제, AI 버블의 문제, 그 다음에 브로드컴의 문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소화가 되면서 일단은 10월,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한 달 반가량, 한 달 거의 2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던 코스피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 추이를 보면 그런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나. 야, 이러다가 또 방송 오래 하겠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그 차트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PD님, 오른쪽에 있는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이제 마이크론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야, 요거 마이크론의 주가가 같은 기간 내에 동일하게 차트를 갖다 대보니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미국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좋죠. 둘째는 펀더멘털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좋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력, HBM4에 대한 기술력, 아니면 소캠에 대한 기술력, 아니면 DDR4, 5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시장 장악력 같은 것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좋느냐? 여기는 지금 오렌지나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더 좋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100% 거의 100% 가깝게 동의할 것입니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지금 오스틴 팹에 2나노 공정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HBM4도 1C 공정인가요? 를 통해서 엄청나게 기술력이 쫓아왔고 그 다음에 DDR4나 5의 레가시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큰데 마이크론이 뭐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67%가 났나요? 예,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마이크론은 그 사업 분기가 달력과 틀리죠. 캘린더랑 틀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서프라이즈한 굉장히 놀랄 만한 실적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펀더멘털이 반영이 돼서 주가에 올라가는 것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는 좀 더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금 더 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정부의 지침이 나왔죠. 일단 뭐 세금 감면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사실은 그 다음에 코스닥을 다산다사 많이 탄생시키고 많이 죽이는 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정책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코스닥에 진입하는 그다음에 코스닥 그 회사가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피디님 우리 그 동훈아나텍에 리포트를 제가 2개를 드렸어요. 하나는 식약처 관련돼서 하나 드렸고 하나는 또 다른 리포트 하나 줬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그거 먼저 띄워주기 전에 잠시만요. 이 통화 긴축하고 경기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표를 하나 요 밑에 있는 거 아까 그 제가 리포트 드린 거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띄워주세요. 네. 경기 사이클이 그 하락하는 이유는 다분히 통화 정책이 긴축 사이클로 변할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99%의 확률로
통화 긴축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QT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한 얼마나 됐나요?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은 안 됐나? 네. 그리고 금리 인하도 했고요. 앞으로도 금리 인하 여지가 높습니다. 두 명의 케빈이 있는데 케빈 헤셋인가요? 케빈 헤셋과 케빈 워서인가요? 네. 두 분 중에 아무 분이 돼도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그게 뭐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그건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되지만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의 레임덕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경기 사이클은 통화 긴축에 의해서 되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버블의 붕괴는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이 꺾였을 때 그런데 어저께도 보십시오. 오픈 AI의 마진이 제가 숫자를 다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50%에서 70%로 늘었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갔던 섹터들이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뭐 좀 새로운 섹터가 나와서 조금 새로운 섹터가 나와서 우리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좋아진다기보다도 새롭게 스타트를 해야 될 텐데 이미 올라가고 있는 섹터 다 올라간 섹터 이미 많이 간 섹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이런 어려운 디시션 메이킹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결정을 하는 상황을 맞이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주식이라기보다도 가는 주식은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지 않았던 거 중에서 레가드라고 그러니까 또 레가드 한번 또 표시해 주세요. 레가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올라갔더라도 주도주에 올라타서 더 시장의 아웃퍼폼을 노려보자.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보자. 뭐 이런 수 있고 레가드라고 그래가지고 시장 평균 수익률이나 동종업계 대비 성과가 부진한 주식을 찾아서 정말 보석 같은 주식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마다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될 텐데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도 섹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 로보틱스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의료 AI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나 AI 의료기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해 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2차 전지 쪽이 좀 가면 좋겠는데 가지 않을까?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물려 있는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산 리튬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펀드멘탈하게 자동차 소위 말해서 전기차가 엄청나게 잘 팔려요.
이렇게 자동차가 잘 팔릴 줄 몰랐어요라고 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ESS 얘기 아시잖아요. ESS 없으면 이거 모든 게 끝장납니다. 예. 이거 전력도 공급 못 하고요. 지금은 전기차라기보다도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 또 이슈가 하나 있어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요. 지금 그 구리나 이런 여러 가지 광물, 소위 말해서 뭐 히토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루미늄 뭐 등등.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알루미늄이라고 그러고요. 미국에서는 알루미늄이라고 그럽니다. 예, 모르셨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 알루미늄이 그런 것도 비싸지고. 그래서 이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리스크가 좀 지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제가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LNF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까지 전부 다 여기서 100%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일단 빼겠습니다. 조선은요, 굉장히 자본집약적이죠. 사실은 덩어리가 큽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함정이라고 그러나요? 함선, 군함, 워십 영어로는 전쟁할 때 싸우는 배, 이거 워십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오션이랑 만들겠다 이렇게 됐는데요.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이 성장성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조선은 많이 반영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요거 이제 제가 정리해서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좀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선업체가요. PER이 20배, 25배로 거래되는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비싼 축에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게 비싼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글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네, 구글이 아니면 엔비디아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과연 쉽빌딩, 쉽빌딩은 소위 말해서 조선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셨으면 1번 쳐주세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조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업체가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를 폄훼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뭐를 부정적으로 일부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 가지고 있으면 이거 10만 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디에 리스크가 있고 어디에 오퍼튜니티, 기회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반도체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저는 만약에 아주 큰 수익을 노리지 않는 분인데 돈이 많으신 분이면 예를 들어서 한 50억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한 25억을 어디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아주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얘기 누가 못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반도체에 투자합니다. 그중에서도 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삼성전자, 종합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예.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제가 한 3, 4일, 5일 됐는데 어떤 날 그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1분 있다가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도 힘들고 피곤한데 자꾸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1분 전에 지금 사야 된다는 거하고 1분 후에 또 물어보시면 뭐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반도체의 코스피를 이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우리가 리스크 리워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대비 그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큰 수익을 얻으려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어떤 큰 수익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이. 500% 가는 거 사고 싶어요. 300% 가는 거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오늘 2026년 섹터를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맛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욕 들어먹기 싫어서 삼성전자 사세요 그냥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듣고 계시면 1번 쳐주세요. 잘 듣고 계시면 1번 쳐주세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미국의 그 다이렉션 S&P 바이오테크 요거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기 하강 사이클은 긴축에 있고 완화하면은 거꾸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보면 이걸 좀 크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뚱뚱하게. 뚱뚱하게 늘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애가 좀 말랐어요. 그렇죠? 뚱뚱하게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른쪽에 차트를 보면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3배짜리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중소형 바이오테크가 들어가 있는 ETF입니다. 요새 그런 거죠. 뭐 이제 유동성의 그 효과죠. 유동성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 2개를 좀 써서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은 전달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런 말씀 드렸어요. 2차 전지에 대한 아주 임팩트 있게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드렸고 두 번째는 조선에 대한 것에 대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핵심상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밸류에이션이 얼마로 거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짚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내일 이제 조금 얘기할 텐데 이제 연말까지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의료기기에 대한 리포트를 제가 하나 썼는데 식약처 관련해서 제가 리포트 쓴 거 하나 띄워주세요. 자, 지금부터 조금 집중이 필요한데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7번 한번 쳐주세요. 럭키 7 준비되셨으면. 자, 준비되셨으면 7번 한번 쳐주십시오. 자.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이제 준비를 여러분들 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2만 원에 팔았다. 예. 이래님,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2만 원에 아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팔았다고 하는데. 여기 질문이 있어서 제가 보면, 미래에셋 증권이, 4천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래에셋 증권이 제 생각에는 오늘 잠시만요. 예.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의 밸류보다 한 3만 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거. 미래에셋 증권이. 예. 밸류가 그래요. 3만 원까지 가는 게 맞아요.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뭐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 질문 좀 늦게 봐서. 그리고 제 채널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채널로. 누구시냐? 엘뱀 고돌개님, 백이창님, 안종민님, 조은날님 뭐 이런 분들. 네. 예,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는데 오늘 보니까 잘 나왔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도 한 50%는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이래님.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에셋 증권은, 제 고객이면 사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예.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자, 이제 아까 식약처 관련된 얘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연말에 당신도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차트를 보면서 이리저리 그려보고 이걸 오늘 단타 쳐서 6%를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양자역학이 미국에서 많이 올랐는데 우리도 좀 사보시죠. 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왜 갑자기 주말에 밤새 만들었던 이런 리포트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느냐. 저 힘들었습니다. 이거 밤새 만드느라고. 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수뿐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리포트는 제가 작성한 거고요.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식은 제가 다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AI의 G3가 뭡니까? 세계 3위 안에 든다는 거죠. 제목은.
policy thesis라는 것은 정책과 관련된 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AI G3 우리는 전 세계에서 AI로 적어도 3강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니콘 양산. 유니콘 양산은 자동으로 양산되는 거죠. 정부에서 식약처는 속도를 선택할 수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 정부가 AI G3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부처 간 집행을 조율하는 구조까지 깔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AI 의료기가 인허가 지연이 된다면은 의료기기의 인허가 지연이 된다면 그건 국가 전력의 병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망해버립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1번 치면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빨리 1번 탁탁 쳐가지고 이해를 딱 하시면서 탁탁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안전을 지키는 전제 아래 예측 가능 표준화 사전 합의, pre-submission, 사전 검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뺑뺑이를 돌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 합의, 사전 프리서미션, 사전 검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2번 쳐주시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장은 성장 자본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약처의 인력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돈도 엄청나게 내려줬습니다. 오른쪽은 동은아나팅의 디셀라이프입니다. 타액으로 혈당을 재는 기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벤처 4대 강국, 세계적 유니콘 지속 배출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잖아요. 예전처럼 뭐 한번 어떤 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엉터리로 허가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나 이런 프리서브미션 사전 검토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 다음 페이지. 이거를 좀 다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데 밑에가 좀 잘리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AI G3 그러니까 AI로 3강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네이버에 있던 하정우 수석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시겠지만 이런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 규제 기관은 속도의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런 거예요. 누가 빨리 규제를 해소하고 누가 빨리 뭐 좀 약간 유치하게 말할게요. 유니콘을 많이 만들고 누가 빨리 세계적인 AI 회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산업통상부에는 산업통상부만의 목표가 있고 식약처는 식약처만의 목표가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요. AI 경쟁입니다. 각 부서 간에. 이해하셨으면 3번 쳐주세요. AI 경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무슨 뭐 뉴스가 나와서 그날 뭐 한 17%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먼저 샀어야 돼. 지금 따라 사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되시면 3번 쳐달라고 그랬어요. AI G3의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 규제기관은 속도 압박을 받습니다. 다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디지털 AI 의료기기를 별도의 트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TF팀을 만들었다. 뭐 원래 팀까지 붙이는 건 아닌데 원래 TF라고 그럽니다. 그냥 TF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TFT,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그러죠. 요새 말로 하면 태스크 포스.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식약처도 AI 의료기기, 기존 의료기기 잣대 그대로가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제품군으로 전개하고 제도를 설계했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뭐 있습니까 또 계속? 빨리 허가를 내준다는 건 대충 통과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 신속 트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1번을 보시면요. 1번 박스. 거기에 이제 가로치고 영어로 프리 -SUB 서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비용은 보완 요구의 반복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나 사전 검토에 합의가 잘 되면 이 비용 시간은 급감하는 것이고 급감시키기 위해서 식약처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훈아나텍의 디셀라이프의 정책 수혜는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1월 6일 날 CES에 참여하고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하는지 아직 체크 못했고 작년엔 참여했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슬슬슬 지금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 이게 모멘텀이 타서 다시 올라갈지는 그걸 시간을 갖다가 딱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사전 검토를 제출했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CES는 진출할 것이고 뉴스는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IND는 신청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산병원 뭐 성모병원 뭐 그다음에 뭐 서울대병원도 했나? 기타 등등의 종합병원에 전부 다 임상을 다 끝냈고 이것은 정해진 대로 가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그 굉장히 커지는 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리포트 한번 보여주세요. 동훈아나텍 디셀라이프 글로벌 게임 체인저 시나리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요것도 제가 다 제 와우넷 제 그 방에 다 올려놓은 리포트입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2027년 실적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적어본 건데요. 물론, 여기에 저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수적으로 보면 4천억에서 5천억. 기본이 6천억에서 7천억. 영업이익률을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20%? 그래서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목표 시총은 뭐 3조에서 10조 정도 되겠죠. 네. 그거는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주가가 조금 흐르고 있다면서요. 저는 너무 자주 쳐다보는 것도 좀 안 좋아서 안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얼마 가진지 모르잖아요. 돈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열을 사세요. 10만 원씩. 그럼 100만 원씩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만 원씩 열을 사세요. 네. 그냥 로봇처럼. 나는 테슬라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디스클레이머 보여주세요. 이거 안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또. 맨 마지막 페이지. 아니, 면책 조항 보여달라고요. 예. 방송을 제대로 해야지. 면책 조항 또 올려서 보여줘야지.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동훈아나텍은 왜 흘러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작성한 리포트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조선하고 뭐냐 2차 전지는 아직도 조금 보수적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시장 자체로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보수적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로보틱스랑 의료기기가 좀 좋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조금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방송에서.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되면 1번. 네. 네. 제 프로필 한번 보여주시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20분까지 하면은 1시간인데, 12시 10분인데 저는 한 20분만 하고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성민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거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좀 전곡을 찌르는 그런 해안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양도세 회피 분량은 이제 끝날 것이고요. 두 번째, 미국의 정책적인 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스닥의 부양책이나 촉진책 아니면은 조금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이제 어나운스는 됐죠. 발표는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알기로는 뭐죠? 선거가 2개가 있습니다. 몇 월달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5월달, 11월달인데요. 5월달은 우리나라고 11월달은 미국인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는 뭐 기억을 갖다가 500개의 숫자를 기억해야 돼서 언제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좋다. 그다음에 내년에 또 파월 의장도 바뀌죠. 그다음에 내년에 AI에 대한 문제가 시들어든다라고 할 수도 없죠. 내년에 DDR5나 레가시 프로덕트의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하기 너무 어렵죠.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섹터를 몇 개를 좀 제외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잘 종목을 고른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년에도 또 행복하실 그런 순간이 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종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지 한 105% 갔는데 오늘 한가가 갔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다 미리 아마 팔렸을 겁니다. 아까 뭐 여쭤보니까 어떤 분들은 2만 원에 팔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나 미리 2만 원에 팔아서 뭐 별로였어 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은 뭐 더 빠졌어.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신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엄청나게 많이 버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우리가 알고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이었더라. 요거는 타겟 프라이스 한 3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훈아나텍 질문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HD 현대엘렉트릭이나 아니면 시어스 테크놀로지나 효성중공업이나 아니면 파마 리서치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었는데 유학 갔다가 1년 있다가 돌아오고 보니까 너 키도 크고 뭐 건강하고 학점도 좋네. 그런데 주식 시장도 한번 볼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또 장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리스크는 굉장히 작지만 리워드는 꽤 클 수 있다. 보통 리스크하고 위험하고 이익, 리워드는 거의 동일할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배의 이익을 취하고 싶으면 10배의 위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 다른 경우도 몇 번 있어요. 위험은 좀 적지만 포텐셜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강조하고 있는 동훈아나텍인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동훈아나텍은 내년에 기본적인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갤럭시 쪽도 좋을 거고요. 자동차 반도체 쪽도 좋을 거고요. 그래서 내년 이익이 아마도 200억 원은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잘하면 한 3, 400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OIS 같은 경우에도요. 그 지금 아날로그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다 망했고 그다음에 사업을 포기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2개뿐이 안 남았습니다. 대충 이거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 그런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리고 현대차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관련도 독점적인 사업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것도 내년에 큰 사업이 될 겁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우리는 이제 이 혈당 관리 이 AI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삼류 증권 분석사처럼 얘기해 드리면 기본 빵은 된다. 어때요? 이런 말 좋아하시지 않나요? 기본 빵은 된다. 이런 말 싫어하세요? 네. 네. 네, 근데 TBMT3FF님은 로켓 헬스케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그 이유가 뭐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얘기한다.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방송하시는 분을 돈을 많이 벌게끔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 당뇨발이죠. 로켓헬스케어는 당뇨발인데 당뇨발의 전 세계적인 대가는 아산병원의 홍준표 교수입니다. 저 많이 알죠. 예,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당뇨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산병원의 홍준표 교수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동훈 아나텍은 그럼 장기적으로 모아야 하는 걸까요?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또 무엇이죠? 아까 제가 리포트 다 보여드렸잖아요. 예? 리포트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같이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선생님이 이래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예. 제 시간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시장도 굉장히 소중하고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할 것이고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어쩔 때는 준비가 조금 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할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병원 일도 있고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면 좋습니다. 그럼 방송도 아주 알차고 좋은데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은 제가 만든 리포트도 보여드렸고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병원비도 대시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하시고 큰 집으로 이사 가시고 예, 소나타 30년 전에 소나타 타고 계시면 그랜저로 바꾸시고 예, 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자유를 얻어서 집 앞에 나가서 불고기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애들한테 에, 이쁜 책가방도 사줄 수 있고 예, 겨울에 추우니까 캐시미어 목도리도 우리 손자한테 사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